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준동사편 중에서 분사구를 들어갈 건데요. 동사의 형식과 태를 공부하고 나면 분사구를 먼저 공부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분사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24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자, 페이지 124페이지에 분사의 특징 파악하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겠냐면 이 분사의 역할부터 페이지 125페이지 분사의 역할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분사는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분사란 쉽게 생각하면 동사로 만든 형용사입니다. 자, 동사로 만든 형용사라서요. 얘는 단독으로 동사 기능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에 ing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거나 past participle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pp. 그래서 pp 형식으로 혼자 쓰이게 되면,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동사 기능이 없는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형용사 기능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분사가 조동사와 함께 동사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동사 기능을 할 때는 조동사에서 비동사와 have 동사를 이용해서 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에 ing를 붙여주면 진행 시제를 나타내 주고요. 비동사에 pp를 붙여주면 얘는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동사에 pp를 붙여주면 완료 동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조동사 파트에서 배웠던 have하고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함께 덩어리로 묶여서 동사구를 형성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한 단어로 쓰일 때는 수식어 기능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형용사 기능을 할 때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기능을 할 때 보어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명사를 수식해요. 형용사가 실질적으로 보어 기능을 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것과 동일한데요. 자, 주어 뒤에서 주격 보어로 쓰이게 되면 주어와의 관계를 표현해 줍니다. 자, 목적어 뒤에서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게 되면 목적어를 수식해서 목적어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동작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뭐뭐 하다 혹은 주어가 뭐뭐 당하다 혹은 목적어가 뭐뭐 하다 목적어가 뭐뭐 당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서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명사 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붙어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덩어리로 수식할 수도 있고 한 단어로도 수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 기능을 하는 이 분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형용사 품사와 동일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사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분사구는 주어 플러스 동사 주절 앞이나 뒤에 쓰여서 주절을 수식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여기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얘 또한 이름은 부사구지만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분사구라는 애는요 부사절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여러분 절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는 걸 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가 주절 앞에 이렇게 주어 플러스 동사 뒤에 쓸게요. 주절 앞에 이렇게 절로 존재하게 되면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와 함께 묶여있는 이 부사절을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이 종속절은 주절에 속해 있는 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사절은 접속사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조건을 나타내거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와 함께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속사가 올 때 이 접속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이렇게 오는데 이 분사구라는 건 말의 언어가 아니라 글을 쓰는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글을 쓸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명확성, 간결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련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사구를 쓴다라는 건 글을 쓰는 기법 중에 간결성과 세련미를 보여주는 기법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명확성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사구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사구가 들어간 문장은 굉장히 잘 쓰여진 문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수식절을 분사구로 만드는데요. 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동사를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걸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첫째, 접속사를 일단은 지울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접속사를 지울 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길 수 있거든요. 내가 목표한 거는 시간, 뭐뭐 하면서로 글을 쓰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렇게 알아듣기에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또 될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함이 있을 때는 그럴 땐 접속사를 아예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유 접속사는 무조건 생략을 해야 하는 거죠. 이유 접속사를 제외하고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접속사는 남겨둔다. 그리고 나서 주절의 주어와 이 부사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생략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사를 동사 원형에 원형에 ing를 붙여서 이렇게 분사구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어가 같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부사절이에요. 종속절의 주어가 다르시에는 어때야 될까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절의 주어와 다르시에는 생략이 불가합니다. 주절의 주어와 다르시에는 주어,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사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주절이 나오겠죠. 자, 이러한 분사구를 우리는 독립분사구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분사구 중에서도 기출문제 나오는 애가 유도부사 대열과 비인칭 주어 it을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 131을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를 보면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사절의 주어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주절의 주어와 다르시. 생략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주절의 주어와 다르시 생략하지 않는다. 그래서 형태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구가 이렇게 오며 뒤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분사구는 주절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주절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주어 남겨두고 분사구가 쓰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특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이 유도부사 대열과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사분사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워서 유도부사라고 좀 바꿔주세요. 비인칭 주어 it과 유도부사 대열의 경우 생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빙도 생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래 우리가 분사를 만들 때 비동사에 ing가 붙으면 거의 생략을 하는데요. 생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유도부사 대열이나 it으로 만든 구문은 생략하지 않는다. 이걸 챙겨주시면 돼요. There being no bus service, 버스 운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문장은 because there was not bus service 해도 되고요. There is no bus service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이렇게 아예 그냥 덩어리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There being 명사 하게 되면 명사가 있기 때문에 there being no 명사,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 it이 있는데요. 비인칭 주어 it은 언제 쓰이는 거죠?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도 보겠지만
요날, 시날, 명계거 이렇게 외워주세요. 요일, 날짜, 시간, 날씨, 명함, 계절, 거리. 명계거리 아니라 명계건데요. 자, 거리에 쓰인다. 자, 이럴 때 it을 쓰잖아요. 이 it을 우리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고요. 특별하게 누구를 칭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It being fin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f it is fine, 혹은요 날씨가 춥기 때문에 it been cold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접속사나 관용 표현으로 쓰이는 애들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보실게요. 자, 페이지 132페이지 보시면 여기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관용적인 표현이므로 의미상의 주어와 상관없이 암기한다. 의미상의 주어와 상관없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절의 주어와 관련을 지을 필요 없이 얘가 그냥 단독으로 접속사나 전치사나 또 다른 의미를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 기능을 하는 분사 중에 이렇게 ing가 붙어서 concerning, regarding, respecting, 자, 그 다음에 pertaining to까지 있고요. notwithstanding, 일지라도 despite의 의미를 가진 notwithstanding도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 뒤쪽에 붙어서 아예 분사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자, judging from, 뭐뭐를 고려해 볼 건데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자, depending on 같은 표현이고요. excepting 같은 경우에는 뭐뭐를 제외하고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considering, given, 뭐뭐를 고려해 보건데, 자, 이 자리에 있는 considering과 given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로 뒤에 명사가 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접속사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접속사 기능을 하는 분사에서 if랑 같은 의미를 가진 supposing, suppose, providing, provided가 있고요. because와 같은 의미를 가진 seeing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lthough와 같은 의미를 가진 granting, granted, admit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고려해 볼 때라는 의미를 가지는 considering, 그 다음에 given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쓰이게 되면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절이 오는데 밑에 예문 하나 볼게요. considering all things, 이때는 전치사로 쓰인 거죠. 자,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the kids must be missing. 자, 아이가 실종된 것 같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얘는 다시 한번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all things considered. 요렇게 쓰이게 되면 얘는 전치사 기능을 하고요. 요렇게 쓰이게 되면 여러분 얘는 수동 분사 기능을 하게 됩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얘네들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좀 지울게요. 더덕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표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이라고 쓰고 여기 갑자기 강아지로 바뀌었죠. 그쵸? 여기도 더 키즈로 바꿔주세요. 자, 그 아이는 실종된 게 틀림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 요게 두 개가 같은 문장인 거 한번 볼까요? as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남겨두고요. 여기는 be를요. 뭘로 바꾸죠? 맞아요. 분사구인 being으로 바꾸는데 theor이나 it 같이 특수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being이 뭐가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are things considered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전치사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동 분사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기능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으로 쓰이거나 독립분사 구문 주어가 달라서 생략을 안 한 경우로 쓰이거나 부사절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세 개가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독립분사 구문에서는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자면, frankly speaking 다 speaking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weather permitting 날씨만 좋다면, 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부정사구, 투부정사랑 분사를 좀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 똑같은 의미로, 자, frankly speaking과 같은 의미로 to speak frankly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건 얘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부사의 위치를 챙겨주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frankly to
to speak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to speak frankly가 와야 되고요. speaking frankly 얘는 또 안 돼요. 여기 앞쪽에 frankly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부정사구와 독립분사구에서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만 좀 적어볼까요?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talking of somebody, something 하게 되면 얘도 독립분사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에 관해 말해보자면, 뭐뭐에 관해 말해보자면 뭐 이런 표현이 쓸 수가 있어요. 약간 고려하자면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독립분사 구문까지 한번 챙겨줘 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 표현이나 접속사, 전치사, 기능 분사는 암기해야 된다까지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사구라는 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자, 주절이 있을 때 주절 앞에 자, ing가 쓰이거나 pp가 쓰이는 경우. 두 번째, 자, 접속사를 살리고 ing나 pp가 오는 경우 뒤에 당연히 주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어를 남겨두고 ing나 pp 이렇게 주어 동사 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 their 유도부사나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같은 경우에 챙겨줘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접속사나 혹은 전치사 기능을 하는 분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나 전치사 기능을 하는 분사는 주절의 주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아무 연관이 없죠. 거기다가 하나 더 무슨 표현도 관용 표현이라고 우리가 외워주는 애들도 있죠. 주절의 주어랑 전혀 상관없이 단독으로 여러분들이 쓰인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사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사라는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역할을 잘 챙겨서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얘가 동사 기능을 못하고 조동사나 have 조동사랑 함께 쓰일 경우에만 동사 기능을 하며 그 외에는 수식어 기능을 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분사를 만드는 ing나 p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